자, 교재는 877페이지 2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사한 증인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진정신분범이라 합니다. 2번. 자, 전처죠.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 남편인 피고인 변명을 두둔하는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위증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틀렸죠? 위증죄 성립하죠? 왜 그럴까요? 이 전처잖아, 전처. 전처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법관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위증죄가 된다는 얘기죠. 자, 3번입니다. 자,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4번. 자, 기억에 반하는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된다. 주관설이라서 맞습니다. 2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위증죄는 추상적 이연법 맞아요. 근데 위증을 하는 순간 바로 위증죄 기수가 된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볼게요. 여기죠. 자, 헛소리 했다 할지라도 여기 나오죠. 헛소리 했다 할지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 진술을 취소, 시정했다면 위증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위증하는 순간 곧장 기수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1번 풀었죠. 2번 풀었죠. 하나 사건, 한 번 선서, 같은 기일이라서 수개 위증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입니다. 자, 허위 공술이 요증 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하등 관련이 없다 했습니다. 4번.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를 했다면 필요적으로 감경이 아니라 감면이죠. 필요적 감면 출제 잘 되니까 외우셔야 돼요. 2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자, 그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다 했을 때 문서 위조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2번.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한다고요.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객관설이 아니고 주관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3번. 허위 증언을 하였다면 증거 위조는 되지 않는다. 그쵸? 이건 무형적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형적 방법에 해당하는 증거 위조는 되지 않습니다. 자, 증거인멸죄는요. 증거인멸죄는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죠. 그래서 친족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증거인멸을 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책임 조각사유가 된다고요. 29번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자, 주관적 평가, 의견 진술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나 의견에 관련 부분을 헛소리 했다 할지라도 위증은 되지 않습니다. 자, 증언 거부권자가 증언을 고지받지 못했다. 자, 그런데 고지받았었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에 전처 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위증이 된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증거인멸 안 돼요. 공범의 증거를 인멸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안 됩니다. 자, 허위 진술만으로는 증거 위조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공범일 때는 위증죄 주체가 안 되지만 분리된다면 이건 분리되지 않았다 했네요.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증죄가 안 됩니다. 분리가 되어야 위증죄 주체가 됩니다. 30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자, 1번. 자, 같은 신급이라 했죠.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죠. 뭐 일주일마다 재판 한 번씩 열리니까요. 그때마다 나갔을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최초로 한 선서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한 것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이것은 포괄해서 하나의 위증죄가 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원고 신문시 한 증언을 피고 대리인 재판장 신문시에 바로 취소 시정했습니다. 그러면 위증이 안 되신 거죠? 그쵸? 자, 앞에 부분만을 따라내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나를 보는 것이라서 이때는 뭐다? 이때는 위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면 헛소리를 할지라도 위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를 채택하여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 과정에서 종전신문 절차에서의 진술을 처리했다 할지라도 앞에서 이미 벌써 위증죄가 끝났단 말이죠.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기수가 된 이후에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종전의 위증죄 기수에는 하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다고요. 여기 해설 나오죠?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봤을 텐데 지금은 이 기출은 이 앞에까지 다 생략해버리고 여기부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대비해 두셔야 돼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판례예요. 31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징계사건은 국가만 됩니다. 국가적 법익이잖아요. 사인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묻지 않습니다. 위조는 새로운 증거 창조다. 맞습니다. 3번 증거위조적 성립 여부가 작성 권한 유무, 내용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맞죠? 문서죄의 위조 개념과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다? 유형위조, 무형위조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5번 사실혼 관계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사실혼 관계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짤없이 처벌됩니다. 32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주관설이라 했죠? 그쵸? 분리가 됨으로 위증죄 주체가 되는데 계획에 반한 헛소리했기 때문에 위증이 됩니다. 3번 이 니은번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얘기했으므로 위증이 됩니다. 3번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하죠. 헛소리하는 거잖아요. 계획에 반한 헛소리이기 때문에 위증이 됩니다. 리을번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억에 반하는 헛소리 한 거예요. 주관설에 따랐을 때 위증이 됩니다. 자,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쵸?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했을 때 언제나 위증이 되지 않는다. 되는 수도 있었죠. 되는 수도 있었고 안 되는 수도 있었고 언제 안 되던가요? 여기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도 행사할지 않을지도 몰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면 그때는 부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안 한 경우에 허위 진술했다고 하여 언제나 위증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위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위증이 돼요. 자, 3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일체 자료를 말한다. 맞죠? 유리분리 따지지 않고 증거같이 나가든 안 나가든 정도 강하든 약하든 불문이다. 그쵸?
위조는 새로운 증거 창조라고 했고, 자, 그러면 증거 위조 되는 거죠? 문서죄와 달리 작성 권한이 있든 없든 내용 진실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습니다. 기억에 반한 헛소리면 죄가 된다고요. 주관설. 전처 나왔네, 그쵸? 고집 받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 여자는 고집 받아 썼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고도 남을 여자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위증죄가 된다는 얘기죠. 34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번입니다. 자, 니은,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자, 원고 대리인 신문시 한 증언을 피고 대리인 재판장 신문시에 곧장 취소합니다. 그러면 뭐다? 위증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된다니까요. 근데 뭐라 했어요? 앞에 번말 따로 떼어내어 위증이라 하는 것은 위법이겠죠. 틀렸습니다. 위증죄는 친족간의 특례는 없는데 자백자수 특례는 적용됩니다. 포괄해서 한 개 위증죄 된다 했고요. 신문 절차는 정식적 법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헛소리 하더라도 위증죄가 안 돼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기판력이 발생한다 했죠. 그러면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또다시 뭐 재판 발리를 없기 때문에 이젠 진실을 말할 때가 됐는데 이 친구가 또다시 거짓말 했다는 거죠. 부인했다는 말이죠. 그럼 위증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없다는 부분도 틀렸고요. 35번입니다. 아주 옛날 문제지만 풀어볼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해당되는 걸 골라라 했는데 1번입니다. 자, 미음만 동그라미. 기억번.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그 위증죄 주체가 안 돼요. 법인 대표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대로 진술했다는 말은 주관설에 따랐을 때 위증이 안 되는 거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헛소리 했다 하더라도 신문 종료 전에 이를 시정했다면 위증죄가 안 돼요. 사실이 아닌 평가에 관한 부분이라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위증이 안 되고요. 요증 사실도 아니고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이 허위 사실, 이 사실이죠. 이 사실에 관해서 헛소리를 했다면 그때는 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미음만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 합니다.